자, BYD 돌핀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막막하셨죠? 지금부터 BYD 돌핀의 사용 설명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기판은 좀 작은 크기 있죠? 지금 속도계, 그리고 오른쪽에는 남은 배터리 잔량, 그리고 출력 표시들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나온 정보들은 스티어링 휠의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누른 후에는 이 위쪽에 있는 다이얼을 돌려서 위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주행 거리라든지 누적 평균 전비 소모, 누적 평균 소모, 그다음에 타이어 압력 같은 것들도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주행 보조 시스템과 관련된 버튼들이 있습니다. 지금 스티어링 휠 가운데 쪽에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고, 그다음에 속도를 지정하게 되면 주행 보조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요. 모든 트림에 이 주행 보조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위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차량 주변에 360도 어라운드 뷰 화면이 제공이 되고요. 이 화면은 주행 중에도 표시가 되기 때문에 운전 중에 차량의 주변을 확인하는 데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을 주차한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가로 형태의 디스플레이지만 버튼을 눌러서 세로 형태로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렇게 세로형 디스플레이로 전환할 수 있게 한 것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틱톡 같은 SNS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에 익숙한 세로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양한 정보들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는 이런 가로 형태가 좀 더 좋겠죠. 자, 인포테인먼트 기능 살펴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는데요. T맵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돼서 좀 더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기본 내비게이션도 좀 신경을 썼죠. 하지만 소프트웨어 문제인지 지금은 요 아래쪽에 있는 위치에 대한 정보들이 좀 흐리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어쨌든 사용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저 같으면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더 선호할 것 같고요. 애플 카플레이나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도 잘 연결이 됩니다. 지금 화면도 생각보다 또렷하게 잘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모두 다 세로 화면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세로 화면을 누르게 되는 경우에는 이 로테이션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표시가 나오고 있고요. 홈 화면으로 가서 일반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이 로테이션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세로로 움직이진 않겠죠. 음악 재생 화면 같은 경우, 그다음 비디오라든지 오디오 같은 것들도 재생할 수가 있고요. 이 오디오와 관련된 메뉴들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작은 소형 전기차긴 하지만 다양한 좋은 사운드를 들려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기능들도 지원하고 있고요. 공연장 같은 느낌의 라이브 스테이지, 그 다음에 방 안에서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이런 하이파이 룸 두 가지 사운드 효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보니까 하이파이룸은 확실히 이 운전자를 중심으로 사운드가 이 사방에서 들려오면서 또 음장감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라이브 스테이지 모드에서는 이 전방 쪽에 사운드가 좀 집중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쨍한 사운드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 라이브 스테이지로 해놓고 사운드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퀄라이저라든지 다양한 이퀄라이저 설정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시트 쪽에 이제 사운드를 집중하게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독특한 점은 보행자 보호 가상 엔진 사운드라고 해서요, 이 전기차가 주행할 때 나는 이 가상의 사운드를 미리 들어볼 수도 있는데요, 실내에서는 그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완전히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 볼륨으로 사운드가 들리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스크린에 대한 설정들도 이곳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 화면의 밝기라든지 화면 보호기는 뭐 시결할 건지, 디스플레이 모드는 다크, 오토, 라이트 세 가지를 지원하고 있고요. 밖에 밝기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밝기를 연동시킬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계기판과 관련돼서도 계기판의 주행거리 표시 모드를 다이나믹으로 할 건지 뭐 보통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에너지 부분으로 가보면 이 회생등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높음 두 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높게 해도 그렇게 회생등 자체가 강하지 않습니다. 보통으로 놓게 되는 경우는 거의 뭐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처럼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충전 설정과 관련된 기능들도 이 화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시간을 지정한다든지 몇 퍼센트까지 충전할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도 이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는 540km 정도를 주행했는데 누적 전력 소비가 16.2kWh로 나오고 있네요. 환산을 해보면 5를 조금 넘는 수치죠. 복합 전비와 좀 비슷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량 쪽으로 가보면 열선 기능을 이곳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공조 기능에서로 나와 있는 공조 기능에서도 이 시트 열선을 바로 킬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과 운전석, 동승석의 열선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데 시승 차량은 일반 모델입니다. 그래서 돌핀 액티브 트림, 상위 트림인 액티브 트림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앞좌석 통풍 기능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 컨트롤, 스티어링 휠의 모드는 컴포트와 스포츠가 있고요. 브레이크 모드도 컴포트, 스포츠 두 가지 모드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돌핀의 특성에서는 뭐 컴포트와
브레이크 모드와 스티어링 모드 컴포트를 놓고 주행하는 게 좋겠죠. 컴포트 운전 메뉴로 가보면 이 자동 폴딩 기능을 끄고 켤 수 있는 기능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서비스로 가보면 서비스 정비 주기 같은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일이 되면은 이제 운전자에게 서비스를 받으라는 내용을 알려주게 되는 거고요. 앞유리 와이퍼 점검 기능을 켜게 되면은 이 와이퍼가 세워집니다. 이때 이제 와이퍼의 수명이 다했을 때 이제 교체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ADAS 기능도 기본 모델부터 아주 충실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요. 엑셀 페달을 조작해서 이 크루즈 컨트롤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도 이곳에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안전 보조 기능도 상당히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죠. 긴급 차선 유지 보조, 하차 시 문 열릴 경고, 사각지대 감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운전자가 지금 내려야 하는 이 왼쪽뿐만 아니라 오른쪽 앞쪽에서 차량이 다가오는 경우에도 또는 뒤쪽에서 차량이 지나가는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이 계기판을 통해서 표시가 됩니다. 차선 이탈 보조 같은 경우에도 보조 기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스티어링 휠 조작까지 들어가는 거고요. 차선 이탈 보조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모드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보조로 놓게 되면은 이제 차선에 밟았을 때 차선의 중앙을 유지하도록 주행하는 거고요. 경고에서는 사운드와 진동을 통해서 차선을 밟았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후방 충돌, 전방 추돌 경고 같은 기능들도 이곳에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차량의 주변에 후진할 때 차량의 주변에 장애물이나 사람 있는 경우에도 알려주는 기능들도 이곳에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 기능들은 모두 다 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교통 표지판을 인식해서 속도를 알아서 줄여주는 기능까지도 이곳에서 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 보조 기능은 이 후방 센서 기능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핫스팟 기능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 안에 다른 분들에게 와이파이 기능 제공할 때 이런 정보들 알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메인 화면에서 아래쪽으로 슬라이딩 하게 되면은 이 빠르게 즐겨찾기 할 수 있는 기능들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볼륨이라든지 화면의 밝기, 그다음에 차량의 배터리 상태, 이런 것들도 이곳에서 빠르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커스텀 모드로 들어가서 몇 가지 추가 안내 기능들도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추가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버튼뿐만 아니라 이 앱 어플리케이션 메뉴를 통해서도 이 서라운드 뷰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서라운드 뷰가 상당히 쓰임새가 좋은데요. 지금 이것처럼 차량이 아래쪽까지 투명하게 나오는 이러한 기능들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3D 뷰를 통해서 차량의 360도 주변 상황을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크롤했을 때 속도도 상당히 빠르고요.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네요. 화면의 각도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차량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기능들도 갖추고 있습니다. 작은 차지만 차량의 주변을 안전하게 확인하고 주행할 수 있다는 점, 주행 보조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은 장점이 되겠죠. 아까 스마트 충전 기능은 충전과 관련된 기능이고요. BYD 어시스턴트는 음성 활성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 BYD라는 이름으로 이제 각각의 메뉴들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음성 언어는 영어, 한국어, 그다음에 중국어 세 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음성 명령을 통해서 실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령 중에는 집에 가자, 남산 타워를 안내해줘, 이런 건 기본적인 내비게이션 메뉴부터 지도 제어와 확대 같은 기능들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차량 제어와 관련해서는 공조장치를 3단계로 켜줘, 앞유리에 성에를 제거해줘, 환기장치 켜줘, 너무 더워 라는 말만 해도 공조장치 에어컨이 작동하면서 실내 온도를 낮춰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트 열선 켜줘, 이런 기능들, 그 다음에 창문 제어, 창문 열어줘, 조수석 창문 열어줘, 모든 창문 닫아줘, 그 다음에 파노라믹 루프의 선쉐이드 같은 경우에도 열고 닫아줘 라는 명령을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 받는 기능, 그 다음에 미디어 재생과 관련된 기능, 그 다음에 시스템 제어과 관련해서는 스크린을 돌려줘, 이 스크린 돌아가는 기능들도 음성으로 제어할 수가 있고요. 블루투스 켜줘, 와이파이 켜줘, 화면을 밝게 해줘 같은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음성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BYD 스토어로 가보면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설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차량이 제 스마트폰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정도만 일단 한번 연결해 볼까요?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서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유튜브 영상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PC 화면과 같은 형태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자, 세로로 돌리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세로 화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로 화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쇼츠를 보는데 좀 최적화 있는 화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BYD 스토어를 통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자, G라이언 7에서도 봤던 이 가라오케 기능도, 그리고 가라오케 어플리케이션도 설치할 수가 있네요. 테마
또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테마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기능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한번 바꿔보죠. 좀 더 깔끔한 형태의 테마로 바꿔봤습니다. 동영상이라든지 음악 같은 것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즐길 수도 있고요. 유틸리티 도구, 앨범도 있고요. 여기서 사진 같은 거 저장해서 바탕화면으로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같은 이 파일 공간도 있고요. 다양한 차량의 데이터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운행자가 원하는 데이터들도 저장할 수가 있겠네요. 비디오 같은 것들도 저장할 수가 있고, 용량은 56기가 정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치한 것처럼 스포티파이라든지 플로 같은 앱을 통해서 음악을 즐길 수도 있고요. BYD 아케이드 앱에서는요, 게임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간단한 이 퍼즐 게임부터 컨트롤러를 사용해야 되는 게임까지 다양한 형태의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에도요, 플레이가 된다고 화면이 느려진다거나 이런 것들도 거의 느낄 수가 없고요. 게임 자체는 너무 단순하고, 이 게임 핑맨 아닌가요? 이거 저작권을 가져온 게임인지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공조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바로바로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온도 같은 경우에도 이곳에서 이렇게 올리고 내릴 수가 있고요. 차량의 설정으로 들어가는 버튼도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의 방향 같은 것들도 이곳에서 바로바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바람의 세기도 이곳에서 바로바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분할 기능도 지원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화면을 절반으로 나눠서 또는 사용자의 취향에 맞춰서 이렇게 나눠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가라오케, 한쪽에서는 음악 앱 이런 것들을 실행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다 이 분할 화면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앱에 따라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디스플레이 아래쪽에는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거치대 같은 것들 마련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어 변경 방식이 독특합니다. 이것을 이제 위아래로 돌려서 작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P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버튼들이 이 동그란 형태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직관적으로 누르는 형태가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이런 형태의 동그란 형태를 이렇게 위아래로 까딱까딱 움직여서 작동시키는 방법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끝에는 볼륨 버튼이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아래로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눌러서 이제 메뉴를 선택하는 기능까지도 함께 지원을 하네요. 이 차량은 돌핀 액티브 트림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까지는 지원하지 않고요. 아래쪽에 수납 공간, 그리고 아래쪽에는 C타입의 포트가 하나가 있고 A타입의 포트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C거잭도 왼쪽에 있고요. 그리고 오토홀드 버튼은 이쪽에 마련되고 있고요. 버튼을 눌러서 작동,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통 이제 스마트폰 많이 줄 것 같고요. 암레스트 아래쪽에 따로 수납 공간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쪽에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다 짐을 놓기 편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시트가 사실 상당히 좀 재밌습니다. 소형 전기 SUV이긴 하지만 일치형의 이러한 시트를 마련하고 있는 것도 장점이고요. 특히나 이 등을 받치는 부분이라든지 엉덩이를 지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촉감이 부드럽고 몸을 부드럽게 잘 받쳐주기 때문에 시트의 착자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부드러운 시트를 좀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잘 맞을 것 같은 시트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까지 BYD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몇 가지 기능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BYD 돌핀을 즐기는데 충분한 정보였기를 바라고요. 돌핀과 함께 즐거운 운행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